네, 피터 드러커 21세기의 비전 자기 실현편입니다.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을 오늘은 제3부 프로페셔널로서의 자기관리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오늘은 6장 인생을 바꾼 7가지 지적 경험, 인생을 바꾼 7가지의 지적 경험입니다. 개인, 특히 지식을 응용하여 일을 하는 지식근로자 개개인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개인은 어떻게 수세대에 걸친 변화의 시대에 낙오하지 않고 자신의 일과 인생 모두에서 효과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는 한 인간으로서의 개인에 대한 질문이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도 좋을성 싶다. 나는 나 자신을 효과적인 사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간단히 말해 과거의 노예가 되는 일이 없이 나이를 먹는 법을 가르쳐준 내 인생의 7가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인생의 7가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학생 신분의 견습생.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인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을 떠나 독일의 함부르크에 있는 면세품 수출 회사에 견습생으로 입사했을 당시 나는 18살도 채 안 된 나이였다. 부친은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간 것을 그다지 탐탁해하지 않으셨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공무원, 교수, 변호사, 그리고 의사들을 배출했기 때문에 부친은 나 역시 대학생이 되길 바라셨다. 하지만 나는 학교 생활이 지겨웠고 또 일을 하고 싶었다. 나는 부친의 심정을 헤아려 별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일단 함부르크 대학교 법과대학에 등록을 했다. 그 당시 그러니까 내가 대학에 입학한 1927년경에 오스트리아나 독일의 대학에 다니던 학생들은 완벽한 대학생이 되기 위해 수업에 꼬박꼬박 출석할 필요가 없었다. 단지 출석부에 교수의 확인만 받으면 되었다. 심지어는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아도 별탈이 없었다. 당시는 조교들이 교수를 대신해서 출석 확인을 했는데 그들에게 간단한 선물을 쥐어주는 것으로 출석 문제는 충분히 해결되었던 것이다. 견습생이 하는 일을 정말 재미없었고 또한 배울 것도 거의 없었다. 나는 오전 7시 반에 출근하여 오후 4시까지 일했고 토요일에는 정오에 마쳤다. 따라서 내겐 시간이 남아돌았다. 주말에는 다른 두 견습생, 그들 역시 오스트리아 출신이었지만 회사는 달랐다. 학교 주로 함부르크 외곽의 아름다운 시골길에서 자전거 하이킹을 즐겼다. 밤에는 주로 유스 호스텔에서 묵었는데 나는 공식적으로는 어디까지나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숙박비가 무료였다. 나는 주중에 5일 동안은 함부르크의 유명한 시립도서관에서 저녁 시간 대부분을 보냈는데 그 도서관은 내가 근무하는 회사 바로 근처에 있었다. 대학생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책을 빌려볼 수 있었다. 12개월 동안 나는 독일어와 영어 그리고 프랑스어로 된 책을 읽고 또 읽었다. 네,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로 읽었다고 하는데 나는 한국어밖에는 못하고 있어가지고 네. 첫 번째 경험은 목표와 비전을 가져라. 이 책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페라를 관람했다. 그 당시 함부르크 오페라는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 최고 오페라 가운데 하나였다. 나는 견습생이었기 때문에 돈이 별로 없었지만 다행히 대학생은 오페라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었다. 개막 1시간 전까지 극장 앞에서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막이 오르기 10분 전까지도 팔리지 않는 제일 값싼 좌석은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었던 것이다. 그런 식으로 오페라를 관람하던 어느 날 나는 19세기 이탈리아의 위대한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를 보게 되었다. 그것은 베르디가 1893년에 작곡한 최후의 오페라 폴리타프였다. 1893년의 최후의 오페라 폴리타프였다.
지금 그것은 베르디의 오페라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작품 중 하나지만 70여 년 전에는 잘 연주되지 않았던 곡이다. 가수들도 청중들도 모두 그 곡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폴 스타프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내가 태어나 자란 피는 말 그대로 음악에 두이셨던 까닭에 나 역시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덕분에 많은 오페라를 관람했지만 베르디의 오페라는 폴 스타프가 처음이었다. 그날 밤 오페라 극장에서 느꼈던 감동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네, 저는 오페라를 공연을 가서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연극, 뮤지컬은 가서 봤는데 그것도 이제 대학생 때 처음 가봤죠. 오페라를 관람한 후 집에 돌아와 자료를 찾아본 나는 깜짝 놀랐다. 그토록 유쾌하면서 인생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활기가 넘치는 오페라를 작곡한 사람이 80살의 노인이라니. 그때 겨우 18살이었던 나에게 80살이라는 나이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았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없었다. 당시에는 건강한 사람의 평균 수명도 50세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80세란 나이는 흔한 나이가 아니었다. 나는 베르디가 직접 쓴 글도 읽었다. 누군가로부터 19세기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를 인정받고 있으면 누군가로부터 19세기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미 유명인이 된 사람이 엄청나게 벅찬 주제를 가지고 더구나 그 나이에 왜 굳이 힘든 오페라 작곡을 계속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답변으로 쓴 글이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음악가로서 나는 일생 동안 완벽을 추구해왔다. 완벽하게 작곡하려고 애썼지만 하나의 작품이 완성될 때마다 늘 아쉬움이 남았다. 때문에 나에게는 분명 한 번 더 도전해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음악가로서 나는 일생 동안 완벽을 추구해왔다. 완벽하게 작곡하려고 애썼지만 하나의 작품이 완성될 때마다 늘 아쉬움이 남았다. 때문에 나에게는 분명 한 번 더 도전해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베르디의 이 말을 잊은 적이 없다. 그의 말은 나에게 지울 수 없는 강한 인상을 남겼다. 베르디는 그때 내 나이였던 18살에 이미 노련한 음악가였다. 그러나 나는 그때 겨우 면세품 수출 산업으로 성공할 것 같지 않음을 확인한 것 외에는 장차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있었다. 18살에 나는 그 나이 또래의 다른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성숙하지 못한 풋내기였고 그리고 나약했다. 그로부터 15년이 더 지난 30대 초반이 되어서야 나는 내게 어떤 소질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를 진실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베르디의 이 교훈을 인생의 길잡이로 삼겠다고 결심했다. 베르디의 이 교훈을 인생의 길잡이로 삼겠다고 결심했다. 별표 3개. 나이를 더 먹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정진하리라고 굳게 마음먹었다. 살아가는 동안 완벽은 언제나 나를 피해 갈 테지만 그렇지만 나는 또한 언제나 완벽을 추구하리라고 다짐했다. 이건 제가 제일 부족한 부분이네요.